최이상 대표입니다. 토지보상 정책 제안 시리즈 그 8번째 사전증여 플랜을 차단해보자 라는 겁니다. 저는 증권사 출신이고 국가 지자체 사업 시행자 지주에게도 이익인 방법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토지보상을 앞두고 이제 보상 지주들은 이제 고민이 많아져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었거든요. 또 8년 이상 작용하면 또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줬어요. 근데 이 점점 납세자한테 불리한 쪽으로 세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제총거리도 점점 이제 지금은 이제 30km 규정으로 바뀌었고 또 연소득 3,700만 원 규정도 생겼고요. 8년 작용의 감면 한도도 연 1억 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보상 금액이 좀 크신 분들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요게 8년 작용 굳이 무리해서 하느니 그냥 공익사업 감면으로 해도 감면 한도 1억 원이 돼버립니다. 점점 납세자한테 불리하게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세법은 매년 바뀌잖아요. 근데 지주들이 인지하는 어떤 세금의 어떤 상식은 토지를 취득했을 때예요. 그럼 그때는 세금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보상금이 풀리면 이제 대책이 또 금융권에 있는 세무사, 또 LH 안에 있는 세무사를 찾아가는데 뭐 거의 한 3분의 1은 이런 얘기 하세요. 아, 양도소득세를 왜 내야 되냐, 내가. 예전에는 실제로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사이 규정이 많이 바뀌어서 보상 금액이 약 30% 정도는 이제 통상 세금으로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주분들이 이걸 뭐 세금 납부하고 싶어 하시는 지주들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금을 세무사님들한테 상담을 받아보면 예전에는 보상 직전에 이제 명의를 바꾸고 증여해서 양도를 처리하게 되면 협의 계약을 하게 되면 이거를 세무사님들이 그렇게 추천하진 않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10명이 이런 걸 하면은 한 8명 정도는 그 통장에 있는 돈을 다른 사람의 명의 통장, 예를 들어 가족 간 사위 며느리한테 돈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 통장을 꼭 지주가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명의 신탁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오해의 소지도 있고 실제로 그리고 이제 4, 5년, 10년 후에 이게 뭐 그거 좀 분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추천하지 않았었습니다. 세무사님들끼리. 근데 이게 이제 대구에서 어떤 세무사, 부산에서 한번 그랬었고, 대구에서 한번 그랬었어요. 아, 이게 뭐 획기적인 방법이다 해가지고, 특정 세무사님들이 수억 원을 이제 벌어가는 모습이 세무사님들끼리 아마 공유가 됐을 거예요. 뭐 지금 이분 뭐 유튜브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상 지역 이후에 선증여하고 양도하는 것이 그냥 합법적인 것이 돼버렸어요. 지금 은행에서도 이거를 대놓고 추천을 하더라고요. 근데 전 조금 조심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 세무사님들도 한 10분 중에 한 두세 분 정도는 명확하게 답을 하지 못하세요. 왜냐하면 실질 자금주가 다를 가능성이 있고요. 어, 너무 많이 보상 지역에서 통용이 되다 보다 보니까 이거에 또 반대 의견을 가진 세무사님들이 이거를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거는 어, 증여하는 것은 이거는 조금 잘못된 방법이다라고 답이 내려질 수도 있어요. 아직 이게 기간이 오래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무사 협회라든가 이런 데다가 저희가 많은 질의를 해봤어도 명확하게 답을 주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양도 직전에 이제 가족들을 동원해서 증여세 납부하고 취득세 납부한 게 이제 그냥 손실보상 명세서 날라왔을 때 양도 처리하는 것보다 더 이득이다. 이런 방법을 이제 권해드리는 건데요. 이랬을 때 이제 세무사님들이 약 절세액의 10에서 30%를 성과보수로 이제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억 원의 어떤 매출이 발생하니까 세무사님들은 원가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세무사님들이 쓰시는 프로그램, 양도박사 프로그램 뭐 한 1년에 30만 원 정도 되죠. 그게 원가의 대부분일 거예요. 등기 발급 비용 정도 되겠죠. 그래서 원가가 없기 때문에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 수익이 많이 나가는 것을 보고 이제 여러 토지 보상 현장에서
그걸 당연시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은행에서도 그걸 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실무적으로 해보면 보상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은데 4, 5년 있다가 이 건너간 자금을 가지고 싸우는 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떤 협박, 압박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물론 이것까지 이제 세무사님들이 다 고민하시겠지만 잘못해가지고 이제 부지부동산 소유자가 돼서 채권보상자 대상자가 되기도 하셨고 대토보상을 신청할 자격을 못 갖추다 보니까 대토보상이 안 좋다 이렇게 또 얘기하셨던 경우도 있었어요. 탈세 가능성으로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탈세라고 보여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 시행자, 특히 LH죠. 보상 직전에 2명 이상에게 토지가 증여된 경우에는 현금 보상이 아닌 채권 보상을 의무화해야 된다. 이거 행정력의 낭비잖아요, 사실. 뭐 증여하고 등기하고 또 세금 뭐 증여세 내고 양도소득세 내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거는 사실 뭐 행정력의 낭비인 것 같고 국가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국가적으로 이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좀 막았으면 좋겠다 해서 2명 이상에게 증여된 그 경우에는 현금 보상이 아니라 채권 보상을 의무화해야 된다. 어,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보상 현장에 자금이 머물게 되고 대토 보상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 또 명의신탁 등의 제2의 분쟁도 막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